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꿈하루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와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입학할 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입학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아이가 어리다면, 제가 어리다는 기준은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컨더리 중학교 이상 친구들 말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리딩을 충분히 시켜주고, 그리고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입학을 대비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국제학교에 오면 영어가 빨리 늘어서 아이가 금방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한국에서처럼 잘 알아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제학교에 다닌다고만 해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확 느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서 100% 영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가 사용하는 영어 양을 봤을 때 선생님에게 듣는 영어가 좀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에게 듣는 영어, 자기가 말하는 영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말하게 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읽을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뭔가 교류를 하는 거는 많이 있지만, 학습적인 면에서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학교에 간다고만 해서 확 실력이 향상되는 건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에서도 아이들마다 이제 학습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읽기가 되는 친구들이 학습을 조금 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반에도 아이들의 리딩 레벨별로 이렇게 그룹이 나누어져 있어요. 수업을 할 때, 리딩 수업을 할 때 선생님께서 그룹별로 텍스트를 다른 걸 나눠주시고, 뭔가 이제 주제도 다른 걸 나눠주시고, 이야기도 다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룹별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반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왔고, 또 어떤 아이는 미국에서 왔고, 어떤 아이는 중국, 어떤 아이는 뭐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 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모두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능숙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되게 서툰 아이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위권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딩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 선생님께서 그렇게 학습 그룹을 묶어주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셔도 리딩이 되는 친구들은 그걸 수행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 친구라면 리딩을 꼭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어나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일 학습의 기본이 되는 영어를 잘 해야 하는데, 그 영어 학습의 기본은 리딩이기 때문에 책을 잘 읽는 연습을 해놓고 매일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다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피킹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들 스피킹은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나.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스피킹이 확 느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보내보신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학원에 간다고 해서 스피킹 실력이 확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도 보통 뭐 7, 8명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원어민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게 스피킹 능력 향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예요. 그래서 스피킹 연습을 따로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스피킹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말문이 많이 튀었어요. 물론 외국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많이 늘었지만,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어 영상에 노출을 많이 시켜줬었는데, 그런 거 때문에 귀가 트이고, 또 귀가 트이다 보면 말도 한두 마디씩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이들 스피킹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원어민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은 주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활동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엄마라도 아이가 말했을 때 받아주는 걸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이렇게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끼리 조금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건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른 캐릭터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면서 또 아이들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영어 영상 시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잘 준비를 해서 국제학교에 들어왔어요. 국제학교에 다니면 영어가 갑자기 확 늘어날까요? 국제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영어는 문제 없고 영어는 이제 자유로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는 막연하게 아이들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영어가 확 늘겠구나 싶었었어요. 근데 몇 달 아이를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이런 아이도 보게 되고 저런 아이도 보게 되고 또 우리 아이의 발전 과정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국제학교에 보낸다고만 해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확 향상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집에서 어머니께서 봐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영어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책 읽기예요. 예,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한 권도 좋고 두 권도 좋고 세 권도 좋지만 아이가 텍스트를 직접 보고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어보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책을 고르실 때는 아이의 레벨에 맞는 책을 고르셔야 되고, 너무 어려운 책이나 또 너무 쉬운 책을 읽히시는 것보다는 아이의 수준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몇 권을 읽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가능한 한 많이 읽히시면 좋아요. 조금 어머니께서 욕심을 가지시고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자꾸 시켜주시면서 책을 많이 읽히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에게 책을 굉장히 많은 양을 읽도록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재미없게 쫙 한 자리에 앉아서 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페이퍼북도 읽도록 하시고 오디오북도 활용해 주시고 앱을 통해서도 아이에게 책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독서를 시켜주시면 돼요. 독서를 할 때에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아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이들 데리고 서점에도 많이 다니고 또 중고 서점도 많이 사고 해서 집에 책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집에 책이 많이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도서관 책들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도서관들이 잘 되어 있어서 도서관 책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시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과 서점에 나가셔서 서점에서 어떤 책이 있는지도 둘러보시고, 또 새로 나온 책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가끔씩은 구입해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문장을 필사하는 거예요. 책 전체를 필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괜찮은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필사를 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팅을 잘 못하는 아이도 라이팅 연습이 저절로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자기 문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써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머님들께서 영어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도 이 방법은 하실 수 있는 게, 책에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단어 한두 개만 바꿔서 자기 문장으로 활용해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어머님들께서 영작을 해야 한다거나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책에 나오는 좋은 문장들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필사를
시켜보시면 라이팅 연습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필사를 잘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제 라이팅 연습도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거나 이런 간단한 글쓰기부터 집에서 조금씩 시켜보시면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나갈 때에도 조금 더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으니까 글쓰기도 한 번씩 꼭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쓰기 연습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유추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정말 알고 싶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사전을,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단어에 대한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한 번씩 써보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영어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어 영상을 보여주실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보여주시지만 만화만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어느 날은 만화를 보여주셨으면 또 어떤 날은 과학에 관련된 영상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날은 공예에 관한 영상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날은 재미있는 영상도 보여주시고, 다양한 영어 표현이나 다양한 단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장르의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간혹가다 이제 집에서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과외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국제학교 다니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집에서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따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어를 학원에서 공부할 경우 또는 과외를 통해서 공부할 경우에도 어머님들께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맡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학원에 믿고 맡기기는 하지만 100% 학원만을 믿고 있다가는 아이의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학원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도는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책 읽는 걸 게을리하면은 영어 실력이 깊이 있게 향상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을 받으시더라도 집에서 독서는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효과적인 영어 학습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리딩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영어 독서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